안녕하십니까, 장 대표입니다. 자, 소개해드릴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코인입니다. 자, 오늘 날짜 5% 가까운 상승력을 지금 현재 0시 넘어 있는 시점, 새벽 시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. 자,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? 또한 오늘 고가는 39만 9천 원, 저가는 35만 4천 원이었다는 거,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비트코인 캐시코인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처럼 상승했다 떨어졌다, 상승했다 떨어졌다, 왜 이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? 이거를 우리 예전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판단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여기 한번 보시죠. 자,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코인이 이렇게 길게 횡보 라인을 가져왔을 때 모습입니다. 주봉이고요. 자, 그런데 어떻습니까?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였다가 여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던 시점 그대로 직진해서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과 하락, 상승과 하락, 상승과 하락, 상승과 하락, 어디까지 올라갑니까? 20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게 비트코인 캐시코인이었어요. 자, 지금 이 모습을 딱 기억해 보시고요.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시점을 보겠습니다.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?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박스권 라인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, 이 박스권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냥 급등합니까? 아니죠.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말씀을 드렸죠. 이 부분을 통해서 200만 원까지 올라가겠다,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 있겠다, 이 부분이 아닙니다. 지금 시점은 거래량을 확실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. 그러니까 급등이 안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. 왜? 올라갈 아이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? 지금 현재 시장에 지금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. 자, 이 뉴스를 먼저 보세요. 블랙록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디지털 금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4,100만 선을 탈환 했다.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? 블랙록이 누굽니까? 1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 자문회사죠. 근데 얘네들이 어떤 걸 신청했습니까? ETF를 신청했어요. ETF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.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, 이 1경단위로 움직이는 블랙록이 ETF를 신청하면서 시장은 더욱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. 왜?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구나. 이제는 코인 시장이 안정적인 비본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 여력을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는 제도권화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한 그 부분이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력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. 그 부분과 덩달아서 뭐가 있었습니까? EDXM이라는 해당하는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비트코인, 비트코인 이더리움, 라이트코인, 또 비트코인 캐시까지,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상승력을 높일 만한 제목들이 있구나.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비트코인 캐시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가겠다, 지금처럼 이 박스권을 뚫고 있는 시점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이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. 마찬가지로 전화번호입니다. 010-6531번에 7908, 6531에 7908번,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.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서 바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,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,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, 제가 이게 따로따로 한 분 한 분씩 잡아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. 모든 분들이 매입 단가가 틀리세요.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, 매도 시점 달라질 수밖에 없고, 바닥이라는 그 부분에서 비중 관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수익 구조는 180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주식을 거래해봐서 아실 거고, 코인 거래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. 이 모든 부분들 다 무료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먼저 문자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,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 캐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보시죠. 비트코인 캐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블랙록이 ETF의 상승, 해당되는 승인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부분과 함께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.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금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는 단단하게 받치고 올려놓고 있는 그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조정을 탄탄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
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미국 SEC한테 미국 블랙록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크다. 자, 이 ETF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상장 지수 펀드예요. 이거는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겠죠. 자, 안전해야 된다. 당연하겠지만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는 건 뭡니까? 미국에 있는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미국 SEC한테 ETF를 승인 신청한다? 당연히 미국의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. 그 부분과 함께 어떻습니까? 지금 홍콩의 코인 거래소 얘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STO와 RWA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가능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. 이 말인즉슨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 당국이 6일 실물자산 RWA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고 기초자산으로 취급하고 규제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, 이 부분이라는 것은 홍콩 코인 거래소가 개인들의 시장 물량까지 받을 수가 있다. 유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, 홍콩의 유동성이 커진다? 당연히 미국 월가가 만든 EDXM 또한 그 부분을 바톤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겠죠. 왜? 홍콩과 미국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. 사이가 항상 나쁜 나라들이에요. 이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 심리가 엄청나게 발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이 EDXM 월가가 만든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라이트코인 요 아이들은 이미 상승력이 엄청 높았죠. 왜? EDXM이 언제부터 많이 나왔습니까? 23년도 1월 달부터 1월 달에 오픈할 거니까 기대해라. 이 부분과 함께 시장이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? 그 부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? 비트코인 캐시코인은 지금 마지막 주자로 상승력을 높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요? 올라갈 부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안정감 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이 고래들이 매집 구간을 길게 갖고 왔다. 지금 주봉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라인을 들게 갖고 왔다는 거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이 고래들이 어디까지 먹을 것인가, 여기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, 아니다. 더 크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것이다. 그 부분은 고래들이 이탈했다. 고래들이 이탈 물량이 없이 그대로 들고 있다. 그 부분과 관점이 틀려지겠죠. 자, 보세요. 올라갈 때 거래량을 딱 보시면 상승력에 대한 거래량이 엄청 올라왔죠. 근데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. 고래들의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. 또한 일봉을 보시죠. 일봉상에 보면 어떻습니까?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. 그렇다는 건 뭐죠? 안정적인 조정 라인을 탄탄하게 받고 있으니 이 조정 구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닥을 확인했고 그 바닥에서 딛고 올라갔을 때의 상승 여력은 더욱더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해되시죠?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간다,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,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 부분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건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올려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.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? 이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. 자, 한번 보세요. 7월 6일 어제 날짜입니다. 이렇게 FOMC 의사록도 발표했고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, 신규 실업수당. 자, 어떻습니까? 경기가 좋아지고 있죠. 왜 좋아지고 있냐? 이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보게 되면 이 서비스업 지수거든요. 5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. 그렇다면 뭡니까? 시장은 엄청 좋구나.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와중에도 시장이 좋다라는 건 미국 연준한테는 금리를 올릴 만한 구실이 발생되었다.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. 왜?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. 이 말인즉슨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죠.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어떻습니까? 부담스럽죠. 기업들 입장에선 더욱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.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. 이 표, 블록 데이터 나왔던 표를 보시죠. 표에서 보시면 어떠한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통틀어 봤을 때 코인 시장, 이 블록체인 시장에 투자를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. 자, 1위가 누굽니까? 알파벳, 2위는 블랙록, 3위는 모건 스탠리, 골드만삭스, 페이팔, 마이크로소프트, 시티, 어메리카 익스프레스까지. 자,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다 어디에 있는 기업입니까?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. 미국에 있는 기업들 어디에 상장되어 있죠? 나스닥.
S&P, 다우에 상장되어 있다. 이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상장되어 있으니 어떻습니까? 기업들의 가치가 흔들리고 금리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투자했던 기업들이 흔들린다면 코인 시장 또한 당연히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. 이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이 표를 보면서 안정적인 코인 시장의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?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고래들의 이탈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거래량을 하면서 확인을 보시고 그 부분과 함께 상승을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. 지금처럼 비트코인, 캐시코인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상승력을 높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있습니다.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.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누르셔도 됩니다. 또한 전화번호입니다. 010-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.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? 비중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나는 지금 수익권의 100%가 넘어섰다. 근데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?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가? 한 분 한 분씩 따로따로 잡아드려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매입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잡아드릴 수밖에 없겠죠. 또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잡아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이 모든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.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